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 것처럼 웹소켓으로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 크롤링을 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사이트는 제가 찾은 사이트는 이 고팍스에 있는 공지사항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를 선정했던 이유는 블로그에 방명록의 이 페이지에 대한 크롤링을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요청한 대로 페이지를 확인하고 제가 찾아봤을 때, 이 페이지가 웹소켓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웹소켓에 대한 스크롤링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페이지가 웹소켓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 페이지가 웹소켓이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로 크롤링을 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고팍스 공지사항에서 이 공지들의 각각의 제목을 가져오도록 크롤링을 하고 싶다면 저는 가장 먼저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서 우선 페이지를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로딩이 되는 페이지는 이 노티스라는 페이지입니다. 들어가면 아마 이 웹페이지에 HTML 코드가 이렇게 뜰 텐데, 먼저 이 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공지사항의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페이지가 로딩될 때부터 처음부터 가져오는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데, 이 페이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짧고 여기엔 도저히 이 내용이 없죠. 즉 이 데이터는 어떻게 왔냐면, 여기서 무수히 많은 요청 중에 AJAX로 요청이 되었거나 혹은 지금 저희가 분석하려는 것처럼 웹소켓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많은 요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API에 요청을 하거나 웹소켓을 연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확장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좀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vg는 주로 이제 이런 웹페이지 내에서 아이콘들을 그릴 때 사용되는 그런 확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코드에 맞춰서 HTML 코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코드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 페이지 내에 있는 어떤 아이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png도 마찬가지로 그림 파일이고, 그리고 wff2는 이 확장자는 글꼴이고요. svg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이 .js, 이 .js 같은 부분도 들어가서 소스 코드를 참조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요청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단순히 JS 페이지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당연히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로 위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프리머스라는 이 뒤에 있는 것은 인자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프리머스 이 부분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어떤 요청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시다 보면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연결을 통해서 서로 메시지를 주거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웹소켓도 브라우저 상에서 똑같은 동작을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물론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초록색이 제가 주는 거고 빨간색은 서버에서 저에게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계속 연달아서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서버에서는 저에게 또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저는 또다시 어떤 요청을 하고 또다시 그에 대한 응답을 서버 쪽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런 코드도 있는데, 이런 코드는
이 웹소켓 연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연결을 유지하고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AJAX를 이용해서 폴링으로 구현된 페이지보다는 훨씬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연결된 웹소켓 리소스가 쌓였을 때는 오히려 폴링 같은 방식보다 리소스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버 쪽에서 저에게 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퐁이라고 저는 응답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브라우저와 서버가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 받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공지사항에 대한 리스트였습니다. 공지사항이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이 노티스, get notice list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get notice list라고 앞에 붙어 있는 곳에 쓰여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굳이 크롤링을 많이 했다고 해서 추측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프로그래밍을 해보셨거나 크롤링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보신 분은 금방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 가장 먼저 만나는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지, 원화, 괄호하고 입출금 정상화 안내죠.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공지, 원화, 입출금 정상화 안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응답해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추측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프리머스라는 URL과 그리고 이 네트워크 탭에서 이 요청을 클릭했을 때 뜨는 이 프레임스, 이 부분을 보고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 웹소켓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위쪽에 있는 걸 마저 보시면 이 확장자는 글꼴, 또 글꼴이고 그림 계속 그림이고, 여기 부분은 어떤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청은 있는데 응답이라고 해서 따로 데이터로 볼 만은 없고, 이 헤더만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위에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찬가지네요. 글꼴이고, 그리고 이 콜렉트라는 곳에 요청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에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는 뭔가 자바스크립트로 된 코드를 응답으로 받았는데 이 사항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페이지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 그것도 이것도 자바스크립트고, 쭉 자바스크립트에 CSS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따로 우리가 확인한 거 외에는 이 공지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오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만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서버에게 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큰 따옴표랑 그리고 중괄호 그리고 역슬래시랑 또 다시 큰 따옴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런 특수 문자들에는 집중하지 않고 로직이 어떤지 대충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체인지 하고서 이거에 대해서 1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 쪽에서는 m은 또 다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m은 0이고 i는 10, 그리고 n은 geticals라는 메시지, 그리고 o는 중괄호를 그냥 열었다 닫았죠. 그냥 빈 객체를 해서 보냈습니다. 밑에도 10, 8, 6, 2, 4, 6, 4, 2 이런 식으로 해서 i를 2씩 내려가면서 뭔가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get access라는 게 응답으로 먼저 왔는데, 이거는 응답으로 m은 1이고 i는 6. 이 m은 여기서 1을 더했고
i는 똑같은 6으로 맞춰줬고 n도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매칭되는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5는 응답을 줬는데요. 응답에는 지금 뭔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전달을 해줬습니다. 아마 에세이신 거 보니까 이 고팍스 가상화폐에 맞는 가상화폐들에 대한 정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뭐 또 다시 i는 아까 10에서 점차 나와서 2까지 됐는데 여기는 10이랑 14, 16 이렇게 해서 2씩 커지는 데이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에서부터 16까지의 2씩 커지는 숫자를 보냈다는 거, i에다가 달아서 보냈다는 거, 그리고 n도 여기에 달아서 보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건지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줬고, 그리고 이 밑에를 쭉 보시면 이 위에 저희가 요청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을 보내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이 get notice list 이 부분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런 과정 이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마 서버 쪽에서는 이 연결을 죽은 연결이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끊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서버에서는 이번에는 이런 일련의 동작이 있은 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이 요청이 마지막 응답을 받았던 게 저희가 18초였는데 44초에 서버에서 핑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저라기보다 사실 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한 거지만 브라우저에서는 받는 즉시 지금 이 밀리세컨드 단위까지 똑같죠. 받는 즉시 서버에 퐁이라고 보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서 계속 티커 이벤트 계속해서 아마 이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 주기를 통해서 이 가격을 갱신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하는 요청은 단순히 서버에서 보낸 핑에 대한 응답으로 퐁을 보내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는 이 공지사항을 크롤링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앞에 쪽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이 부분과 그리고 이 핑하고 퐁 하는 부분을 구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구현을 위해서는 저는 Node.js로 프로그래밍을 할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 노드 웹소켓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npm에 웹소켓 모듈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은 설치 방법은 간단하게 npm install 웹소켓이라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예제 코드가 있는데 이 예제 코드를 보고 따라하는 게 제일 좋겠죠. 여기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웹소켓 서버는 이 고팍스 홈페이지가 될 거고 우리는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해줄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를 먼저 이렇게 에디터에 붙여 넣으신 다음에는 먼저 이 코드가 하는 동작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모듈의 클라이언트를 가져와서 이 웹소켓 클라이언트에다가 집어넣고 있고, 이거는 지금 생성자로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노드 문법에 대해서 알거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이 .5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런 동작을 해라 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고 있는 거고, 이 connect failed라는 이 이벤트 이름은 아마 이 웹소켓이라는 모듈 내에 이 이벤트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커넥트가 실패했을 때 이 이벤트를 실행하도록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었을 때는 이 동작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대략 보시면
랜덤하게 뭔가 문자를 숫자를 보내고 있는 코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등록된 클라이언트, 이벤트가 등록된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커넥트를 하고 있는데, 웹소켓인데 로컬 콜론 하고서 8080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뒷부분은 보지 않았는데 에코 다시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웹소켓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해보려는 기능에서는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건드리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로직만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공지사항을 가져오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듈을 실행시켜주기 위해서는 npm install 웹소켓으로 이 모듈을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듈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모듈 웹소켓 1.0.28 버전이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지고 싶은 부분은 이 커넥트 하는 부분에 있는 이 웹소켓의 주소인데, 자, 여기로 돌아가서 고팍스에 있는 이 공지사항을 요청하는 부분의 웹소켓은 어떤 URL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픈 뉴 탭을 한번 해보면 오픈 뉴 탭으로 안 보이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링크 어드레스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웹소켓하고 시큐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wss.gopax.co.kr 하고 primus라는 이 URL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뒷부분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만 요청해도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다시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아까의 그 웹소켓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이 메시지를 먼저 서버 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메시지를 서버 쪽으로 보내는 걸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원래 랜덤한 숫자를 보냈을 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서버에서 에코해주면 그 받은 에코된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이름은 그냥 저희가 실험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샌드 넘버로 두겠습니다. 넘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스케이핑이 되어는 있는데, 자, 이 문자를 출력했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콘솔 로그하고 이렇게 같이 코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set 타임아웃으로 이 send 넘버가 호출이 됐을 때 1초 후에 다시 또 send 넘버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기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콜백에 의해서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거는 1초마다 재기적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재기적으로 호출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set 타임아웃으로 다시 호출하는 부분은 지우고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보냈고 서버한테서는 아무 데이터도 받을 수가 없었다가, 지금 원래대로면은 이 -1이라는 m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이 왔어야 됐는데 지금 m1 핑이 왔습니다. 이 핑은 아까는 대략 한 20여 초 후에 서버로부터 왔었는데 아마 이 핑하고 퐁 보내는 거는 서버에서 아마 일정 시간마다 보내는 주기가 있을 겁니다. 저와 서버 사이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 내부적으로 핑을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퐁을 아마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커넥션을 종료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1이라고 보냈는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없었던 건 우리가 보낸 메시지와 이 메시지 서로 같은가요? 비교해보시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웹소켓이라서 이렇게 글자가 특수문자가 큰 따옴표가 앞이랑 뒤로 추가적으로 붙은 게 아니라 서버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크롤링하기 위해서는 이거 그대로 코딩을 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화면에 콘솔 로그로 찍었을 때 얘랑 동일하게 보내지도록 구현을 했을 때 메시지가 보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아까 복사를 했었지만 이렇게 보여지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이 큰 따옴표조차도 특수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있는 큰 따옴표도 마찬가지로 특수문자가 되어야 되고, 복사를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뒤에도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다시 문자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주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슬래시조차도 다시 이스케이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역슬래시 자체에 대해서 이스케이핑 한번 필요하고, 또한 이 큰 따옴표도 이스케이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주면 아마 지금 이렇게 보냈을 때 이렇게 서버 쪽에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다시 send utf에다가 인자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냈더니 리시브로 이렇게 m은 -1이라는 데이터까지 봤는데 성공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m은 -1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인 get notice list를 요청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을 복사를 그대로 해서 이 밑에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식은 이대로 복사를 해서, 자, 이것까지 복사하고, 이 상태에서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역슬래시 큰 따옴표로 만들어줘야 되고, 역슬래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역슬래시 두 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슬래시 큰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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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따옴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게 문자열이 아닌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겉을 감싸고 있던 큰 따옴표를 저희가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앞과 뒤에 큰 따옴표로 감싸주기만 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게 실행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분명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잘 갔는데 m은 -1이라고 오고서 그 이후로는 get notice list에 대한 데이터가 오진 않고 티커 이벤트라는 데이터만 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핑에 대한 퐁은 아직 구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있으면 연결이 끊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끊길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끊겼죠.
자, 우리는 정상적으로 구현을 해준 것 같은데 분명 exchange는 1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m은 -1이라는 것까지 받았는데 그 상태에서 get notice list라는 것까지 잘 해줬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은 한번 요청을 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exchange에 대해서 13분 16초 724에 요청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응답은 16.765에 지금 보시면은 0.04초 정도 되는 시간에 요청과 응답이 오고 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거에 대한 응답을 보낸 것은 이 765 이후에 0.012초 후에 이 응답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얘와 얘를 동시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이 서버 쪽에서는 m은 -1이다 라는 값에 대해서는 아직 응답을 해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결하려는 이 요청이 뭔가 정상적인 요청이 아닌 비정상적인 요청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해 보려는 건 이 get notice list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는 대략 한 0.2초 후에 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은 사실 0.2초는 원래 기존에 있던 응답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데 한번 단순히 이 m1이라는 메시지를 서버 쪽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get notice list가 올 수 있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한번 이 상태에서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공지사항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get notice list를 불러왔죠. 즉 우리가 겪었던 get notice list에 대해서 응답을 제대로 했지만 받아올 수 없었던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xchange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온 m은 -1에 대해서 우리가 받기도 전에, 즉 서버 쪽에서 이 연결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get notice list를 보냈기 때문에 아마 서버 쪽에서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청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exchange 있는 부분을 지우고 요청을 해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청은 보냈지만 응답은 안 오고 있죠. 즉 요청에 대한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번 핑에 대한 퐁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핑에 대한 퐁을 구현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이 웹소켓 요청하고 응답하는 곳으로 와서 보면, 자, 서버 쪽에서 먼저 프리머스하고 콜론 2개, 그리고 핑하고 다시 또 콜론 2개 하고 뒤에는 타임스탬프 값으로 추정되는 숫자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값이 핑퐁 값인데,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보고서 분석을 해보면 아마 message.utf8 데이터라는 이 부분이 메시지를 utf8 데이터로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만약에 이 utf8 메시지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문자열이 뭔가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include가 있죠.
include를 가지고 이 프리머스 콜론 2개 핑을 포함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상태면은 이 메시지 점 데이터를 이거를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변경 아마 리플레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 리플레이스가 있고, 자, 리플레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글자 한 글자를 혹은 이런 문자를 바꿔줍니다. 이거를 그대로 리플레이스 해서 이 부분을 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프리머스 핑 숫자는 동일하죠. 다만 퐁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이 뭔가 이상하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여기 해줬던 것처럼 앞에 있는 이 슬래시를 바꿔줘야, 큰 따옴표를 슬래시로 이스케이프를 처리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인클루즈로 찾는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이 데이터만 찾아도 이게 핑퐁인지 충분히 구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만 찾아낼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까지는 굳이 고려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퐁으로 바꿔줘라 라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이 바꾼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변수에 넣어주진 않고, 자, 이 데이터를 다시 서버 쪽으로 보내줘야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커넥션하고 send utf 이걸로 감싸줘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익스체인지 이 부분도 주석을 없애서 정상적으로 요청이 주고 받아질 수 있게 만들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서 핑이 2번까지 오는지 확인해보면 핑을 잘 넘겼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단 먼저 이렇게 get 리스트에 대해서 get notice 리스트에 대해서 응답이 왔습니다. 티커들은 지금 고려할 대상은 아니고 핑이 2번 오는 것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핑이 한번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째 핑까지 왔기 때문에 서버 측에서 보낸 이 웹소켓에 대한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핑퐁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웹소켓으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 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개발자 도구에서 최초로 요청하는 HTML 페이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요즘의 웹페이지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형태고, 가장 많은 형태가 여기 있는 이 AJAX를 통해서 그 서버의 혹은 그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API 서버에서 API 형태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해본 웹소켓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과 응답받는 부분,
해봤는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만약 안 되면은 그때는 셀레니움 같은 가상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브라우저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서 결국 그 실행 결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숨기고 싶어 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안에서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이라 가상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올 때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웹소켓으로 우리가 오늘 한 웹소켓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노드에서는 웹소켓이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웹소켓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지만 파이썬이나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그거에 맞는 웹소켓 관련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하고 서버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exchange라고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는 m은 -1이라고 응답을 보내줬고, 그리고 또 우리 쪽에서 get notice list를 이 포맷에 맞춰서 보내줬으면 서버 쪽에서는 다시 get notice list를 이런 응답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핑을 보냈을 때 우리는 다시 퐁을 보내주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 때는 이 연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단순히 추측하지 말고 우리가 코드에 작성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찍어보는 코드가 없이 그대로 작성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이스케이핑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출력됐을 때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서버에서 받았을 때 어떤 모양인지 추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번 보내는 거를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타이틀을 뽑아내는 것 정도는 아마 충분히 혼자서도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끝이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